자, 이번에는 농지의 보전이에요. 여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농지의 보전. 농지는 뭐 잘 보존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두 개의 용도 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가 농업진흥구역, 하나는 농업보호구역이에요.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고, 보호구역은 이러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에요. 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보면,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고요. 시도지사가 이렇게 지정하려면 시도 농업 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줄그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하면 되겠죠. 장관과의 협의도 한번 이번에는 가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거기다 줄을 그으면 돼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이 돼버리면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누구하고 협의하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협의하는 거예요. 누가요? 농장이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 경우가 어디요?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됐죠? 이번에는 행위 제한이에요.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원칙적 허용행위.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 행위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농사와 관련된 것만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이용 행위의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넘겨보시면 1번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 설치,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2번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과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어업용 시설의 설치. 1번, 2번, 3번은요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농지 전용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4번에 보면 군사시설 설치할 수 있고요. 5번 하천 제방 국토보존시설이라든지 문화재 보수 복원 이전 매장 문화재 발굴 이러한 것을 위한 공작물의 설치라든지 도로, 철도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라든지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라든지.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 쭉 묶으면 공공 목적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있죠? 이런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도 전용할 수가 있어요. 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행위 외에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 행위는 보호구역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농업인의 소득증대, 소득증대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소득증대를 위한 다음의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도 전용할 수가 있어요. 관광 농원사업이면 2만 미만으로, 주말 농원사업이면 3천 미만으로 소득증대 시설 설치할 수 있고,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뭐 그것도 하나 적어놓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생활여건 개선, 거기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진흥구역에서는 안 되는 소득증대를 위한 거,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에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다음의 시설로 부지가 1000 미만인 거 이렇게 돼 있죠.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개인적인 생활, 단독주택이라든지 일정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1000 미만인 개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 설치할 수 있고, B번에 보면 3000 미만인 거 나오죠. 이거는 공동에 관련된 거,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같은 거, 이런 거는 3000 미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도 전용할 수가 있어요. 행위 제한의 특례, 기득권자는 항상 보호되는 거야. 그렇죠?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냥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질 밑에 한 필지의 토지가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에 걸쳤을 때 갑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농업진흥구역, 거기다 줄이면 돼요.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얼마 이하일 때?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행위 규제가 강력한 것만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330제곱미터 이하 부분이면 당해 부분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어디 거 적용한다는 거예요? 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만약에 3번처럼 필지가 농업진흥지역하고 그 밖의 지역에 걸치면 행위 규제가 강력한 건 농업진흥지역이겠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얼마 이하면 330제곱미터 이하면 그 부분은 농업진흥지역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아닌 지역 걸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의 매수 청구도 한번 가보죠.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 농지의 매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뭐 단순히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매수 청구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요, 제값 줘야 됩니다. 얘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감정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농지의 전용입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가 아닌 목적에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허가 받으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에서 제외돼요. 1번, 2번은 협의 대상이에요. 협의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요. 3번은 신고 대상이니까 허가 안 받고요. 4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는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 거기다 적으면 되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거니까 농지의 전용이지만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고,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뭘 받았어요? 허가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관계법률에 의해서 허가 받으면 자, 또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요. 자, 이번에는 넘겨보세요. 자, 농지 전용 허가의 심사 한번 가볼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 기준에 따라 뭐한 후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그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안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제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은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 허가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누군데? 농장인데 바로 다이렉트로 농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러면 10일 안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보내면 시도지사는 또 10일 안에 종합적인 심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농장에게 보내주면 농장이 전체적인 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나눠서 허가 여부를 알려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협의예요. 농지 전용 협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협의는 국가나 지자체,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협의. 1번 보면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거기다 줄이면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을 뭐 할 때? 결정할 때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면?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농지 전용 협의하라는 거고요. 니은번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거기다 줄이면 돼요.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거기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자 도시지역 안에 줄거보면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 농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거나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협의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4번 농지 전용 신고예요.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뭐 하려면 전용하려면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겠죠. 뭐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과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 양어장, 양식장 등과 같은 어업용 시설, 다 생활과 관련된 거는 신고. 참고해서 한번 알아둘 건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아마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쳐놨을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줄그면 되고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줄그어 놓으면 되고. 자, 이번에는 넘겨보시면 자 6번이에요. 농업진흥지역 아마 바깥에다 동그라미 쳐놨을 거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신고죠. 얘는 제한 없어요. 그냥 무조건 되고 뭐만 하면 돼요? 신고. 이번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갑니다.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사용한 후 죽으면 되죠.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 이게 일시 사용이죠.
이럴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무슨 허가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번 만약에 타용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뭐 하죠? 협의하면 되는 거죠. 1번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거기다 적어놓으면 되죠. 공작물인 간이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요. 토석과 강물을 채굴하는 장소로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기간 보면 1번 농업용 공작물 부지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은 몇 년? 7년.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부지는 주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그 외에는 몇 년? 5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농업용 공작물 부지는 5년.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예정 지안의 농지에 대해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한 경우라면 설치 시기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나머지는 몇 년? 3년.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옆에 7번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취소입니다. 농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지 전용 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 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다만 취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 7번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2조 본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뭐 했을 때 위반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것만 외우면 되고요. 농지보전 부담금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조성을 위한 부담금, 줄여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그 자가 누구냐? 농지를 전용하는 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조성을 위한 부담금, 즉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자요, 이번에는 다른 건 안 하고 넘기세요. 이번에는 감면 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뭐 해줄 수 있다? 감면해 줄 수 있어요. 국가 지자체가 공용의 목적이나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그 다음에 3번 농지 전용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할 때는 감면해 줄 수 있다. 부가금액도 한번 보죠. 농지보전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자, 개별 공시지가에 얼마로 한다고요? 30%로 한다. 그 정도 알면 되겠고, 디귿번도 한번 보면, 자, 농장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농지보전 부담금의 몇 프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가산금은 3%다. 뭐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내야 되는데 내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강제 징수. 어디나 똑같은 거. 자, 용도 변경 승인 갑니다.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몇 년, 5년 동안 5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라고요? 승인. 뭐 맨날 똑같은 거죠. 됐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밑에 10번도 한번 의미 파악 한번 해보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 가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한다,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하지. 원칙적으로 농지는 전답 가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거쳤다 이럴 때, 그 다음에 뭐 산지 전용 허가 받았다 뭐 이럴 때는 다 법에서 허용되는 거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전답 가수원 외의 목적으로 바꿀 수 있죠. 다만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지목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요? 일시적인 변경은 지목 변경 사유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런 정도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안 할 거야. 피곤해. 예. 됐어요? 자, 이게 농지법. 그래서 자, 농지의 이용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배운 게 대리경작제도. 제목만 써줄게. 대리경작제도.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차 이런 게 있고, 농지의 보전에는 뭐가 있었죠?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하고 뭐가 있었어요? 농지 전용하고. 또 농지 전용하고 꼭 같이 비교해야 되는 게 뭐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이에요. 자, 이거하고 이거를 농지의 보전과 관련된 파트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알아두시면 돼요. 이용은 아마 이번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이용은 거의 안 하셔도 돼요. 모의고사 정도 보면 좀 나올까 말까?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법 쭉 봤는데, 그쵸? 11월 달에 수업을 해서 똑같은 거 했는데 계속 어려울 거예요, 공부하기가. 그쵸? 쉬워지지가 않아, 공법이. 좀 쉬워져야 되는데, 자, 이제 쉬워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해 줬는데도 몰라요. 자, 이유는 공법이라는 걸 잘못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공법은 현황을 공부하는 거예요. 현황. 뭐를 공부한다고요? 공법은 사실관계. 아니, 여러분들이 1차 과목 하도 공부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얘기하면 공법은 사실관계,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법적 법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현황을 공부하는 거예요. 현황을. 모습을. 됐나요? 근데 1차 과목은 1차는 뭐 민법도 있고 학개론도 있죠. 그쵸? 얘는 권리관계, 권리나 학문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권리나 학문이라는 걸 사실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얘네들은 무슨 개념이죠? 추상적이죠. 얘는 무슨 적이라고요? 추상적. 그래서 1차 과목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이게. 1차 과목은 뭐가 필요하다? 이해를 해야 돼요. 왜요?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근데요, 공법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면 공법은요, 공법 같은 걸 공부하면서 나는 공법이 이해가 안 가. 민법 1차 과목은 좀 이해가 가는데 나 공법은 이해가 안 가서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법을 못하는 거예요. 공법은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법은요, 이것만 알면 돼. 이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만 내가 딱 알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 있는 사실을 문자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법이라는 걸 공부할 때 제일 나쁜 버릇이 뭐냐면 1차 과목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내가 지금 여기 부분을 잘 모른다고 여기에 자꾸만 얽매여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요, 이것도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도 몰라요. 공법은요, 이게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하는 순간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공법을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할 때도 됐고 그랬으니까 좀 알아야 돼. 공법 공부할 때 1차 과목 민법이나 학개론 공부하면 저 독서실에서 공부해도 돼요. 걔네들은 어차피 나가봤자 추상적인 거라 안 보이니까. 그쵸? 근데 공법은요, 저 조그만 독서실에 갇혀서 공부하면 공법을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공법은요, 거기 앉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면 돼요, 바깥에. 바깥에 나가면 책이에요, 그게. 대신 내가 거기에서 쓰이는 용어를 알 수만 있다면 공법 공부는 절대 책상에 앉아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법을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뭐 강의한 거 좀 설명해 주면, 자, 비교해 줘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건축법 배웠죠? 건축법은 건축물을 뭐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그쵸? 예,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 건축물이 이거예요. 맨날 써주는 거. 그쵸? 이거를 향상시켜서 공법이니까 다 뭐를, 이거를 추구하겠죠, 궁극에는. 그쵸? 근데 어쨌든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의 추구라면, 주택법은요, 건축물 중에 일부지만 이 주택을 뭐해서 건설해서, 됐나요? 네. 이거를 여기다 써줄게요. 국민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국민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공급. 그래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이루고자 만들어진 법이 주택법인 거예요. 차이점 다 끝났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다 안 거예요. 건축물이 뭡니까? 뭐긴요. 건축이란 필지에다가, 필지인데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도로라는 걸 갖추고, 이 도로라는 건 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 4m 이상인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는 필지에다가 건축 허가받아서 사인이 지붕 있는 거,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를 이렇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어지면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런 걸 갖춰야 되니까 너 함부로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려면 뭐 받아서 해? 허가 받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지가 누구니까? 필지니까 누구한테 하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고 너 다 지었으면 이거 내 건축물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죠? 뭐 받으라는 거예요? 사용 승인 받고, 이 사용 승인 받은 대로 네 자신이 건축물을 법령에 맞게 유지, 관리해 나가라는 거예요. 네 건축물이니까. 근데 주택법은 이런 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건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의 토지인 어디에다가, 주택 단지에다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하고 부대시설,
그 다음에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다 지었으면 얘는 이거를 건설한 자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 검사라는 걸 받고 그렇게 된 거를 국민들에게 공급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우리가 이런 개념만 안다면, 전체적인 것만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택이 뭔지도 알고 건축물이 뭔지도 안다면 나가면 되는 거지. 나가서 봐요. 여기를. 건축물이구만. 주택은 아니네. 주거생활로 이용하는 건축물 아니니까 이거는. 그렇죠? 주택은 아니죠? 그러면 이 건축물 처음에 건축할 때 평택시장한테 허가받았겠네. 그럼 얘네들은 필지겠네. 이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는 필지겠네. 그쵸? 그리고 여기다 건축물 지으다 보니까 그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데가 인도 아니에요. 사람들도 갔다 하고 차들도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폭은 4m 이상 넘겠죠? 이런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라서 이러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나 보네. 맞아요? 대형 건축물 아니죠? 대형 건축물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 대형 건축물은 얼마니까? 21층 이상, 연면적이 합계는 얼마 이상이니까? 10만 이상이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평택시장한테 허가받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보니까는 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주택이지. 그쵸? 그 주택일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쵸? 야, 그 주택을 뭐 한 거예요?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딱 들어가면 그 앞에 가보면 뭐 정문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앞에 큰 도로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아파트로 딱 들어가는 이렇게 연결된 도로 있어요, 없어요? 그 간선시설이에요, 그 도로를. 간선시설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네. 그래 놓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단지 내 상가 있어요, 없어요? 복리시설이에요. 어린이 놀이터 있어요, 없어요? 복리시설이에요. 됐나요?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부대시설이에요. 그리고 한 몇 층에 사시나? 한 5층에 사시나? 아니면 7층에 사시나? 8층에 사시면 그거 가려면 승강기 타야 돼? 안 타야 돼요? 타야죠? 그거 뭐예요? 부대시설이에요. 건축설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주택이에요. 그럼 이 주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양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은 거 아니잖아. 그거를 갖다가 건설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등록사업자라고. 등록사업자. 그럼 등록사업자가 그 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건설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샀을 때 여러분들은 아파트만 샀어요? 토지까지 샀어요? 토지까지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이거 팔아먹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 확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등록사업자가 이 막대한 일단의 토지를 돈 주고 사고 건축물 지으면서 돈 주고 살려고 하면 초반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자금력이 튼튼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나 삼성레미안이나 이런 등록사업자라면 자금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승우 건설 이런 데는 자금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 대지 구입 비용, 그쵸? 건축 비용 이거 마련하기 위한 엄청난 자금적 압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면 안 되고 법인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자본금 5억 원이고 최소한 기술자 3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요건을 갖춘 능력이 있는 어떤
법인인 등록사업자는 그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 오죽했으면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겠냐고요. 얘 부도 나면 큰일 나니까 등록사업자는 뭐까지 쓰라는 거, 보증 쓰라는 얘기고, 장관님에게 승인 받으라는 얘기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이렇게 망했으면 이자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면 안 되지. 그래서 보증까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그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되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치고 공법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공법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왜요? 맨날 1차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 지금 여기에서 2차만 공부하는 사람도요, 공법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상황을 그리는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동안 1차 민법이나 학개론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갖고, 공부 그러면 책상에 앉아갖고 문자를 외우고 그 말을 이해해야지 내가 이 공법이라는 걸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공법은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외울 게 너무 많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공법은 법이 6개나 되는데. 법이 6개나 되니까 일일이 1차처럼 공부하려면 책 보면서 문자를 보고 그냥 상황을 못 그리면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당장 볼 때는 외울 수 있죠. 지금 당장 볼 때는 외울 수 있죠.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많은 걸 상황이 그려지지 못하고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고 외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아무리 젊은 친구, 젊은 애들이라 하더라도 진짜 알파고가 아닌 이상 일주일 지나고 나면 까먹는 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요령이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강의하면서 설명해 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정도는 그동안 너무 많이 설명해 줬으니까 이렇게 쭉쭉만 읽어줘도 알겠지 하면서 강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설명해 줄 때나 쭉쭉 읽어 나가면서 강의할 때나 느끼는 건 똑같아요.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여기에 있는 상황을 그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상황을 그리지 못하면 그거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갖고 오시는데 와서 질문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질문하는 거 보면 너무 웃겨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그리면 절대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없는데 그걸 못 그리니까 너무 어이없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서로 의견 나누는 거, 공법에 관련돼서 의견 나누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듣고 있으면 어이가 없어요. 나는 수업 시간에 저거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난 이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은 되게 자유분방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공부하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 전에. 공법은요, 책 오래 보는 사람은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법은 이 기본서를 오랫동안 보고 있어요. 됐나요? 저는 그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문자로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공법이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공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잘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갖춰줘야 되는 건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 뭐요? 용어예요, 용어. 그 법에서 쓰는 용어를 충분히 공부해라. 그리고요, 전체예요. 법률마다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요. 6개니까 6개가 있겠네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지구단위 계획, 이런 용어, 개발행위 허가, 뭐 이 정도의 기본적인 용어,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도시개발사업이 뭔지, 뭐 이런 용어,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뭔지 그런 용어, 건축법으로 오면 건축물, 대지, 도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용어. 주택법에서는 주택, 뭐 부대시설, 주택단지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그 법 전체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리면. 내용을 몰라도 그 용어만 정확히 알고 그냥 국회법은 토지 잘 이용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 개발, 보존되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 끝이에요, 이게. 국회법은.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뭔지 알고, 내용이 뭔지 알고, 거기에 대한 용어가 뭔지 알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사업은 규제 대상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얘는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고, 이거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인은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뭐 받아서 하고 허가 받아서 하고 끝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은 이거 중에 하나니까 이거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법, 건축물에 관한 용어 알았으면 알면 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써준 거. 주택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주택을 뭐 하는 거고 건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그래서 건설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건축이라는 게 뭔지 알고 건축물이 뭐고 주택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쵸? 그럼 이거 딱 알면 얘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 얘는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허가받은 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거고, 자, 여기는 한 자가 다른 국민에게 팔아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용어 정의 끝났으면 게임 끝난 거죠.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쵸? 얘 대지의 소유권 원칙적으로 반드시 확보를 해야죠. 근데 오늘 배운 거예요. 그럼 얘가 대지도 필요하더라. 근데 등록사업자가 조합주택을 건설한다든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다더라. 야, 서민형 주택을 건설하는데 이거 빨리 잘하게 하려면 택지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네가 원하면 이러한 주택을 짓겠다고 원하면 국가 지자체 소유의 토지를 너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에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이라는 걸 건설한다면 국민주택이 뭔지 알면 되잖아. 네가 국민주택을 건설해? 야, 그러려면 너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잘 지으려면 야, 너 이거 할 수 있도록 너 채비지 매각을 요구해서 채비지 싸게 공급받아서 너 여기에다가 국민주택 건설하는 거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얘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거 공부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추상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공법답게, 뭐답게요? 공법답게 그냥 상황을 그리세요. 건축물이 뭡니까? 이거를 건축물이 뭔지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건축물이에요. 근데요, 이거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공법처럼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아니, 왜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그거를 건축물이라고 합니까? 나 이해가 안 가네? 그러는 사람은요, 공법은 처음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회적 합의예요.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고, 공법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공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법은 상황을 그리면 돼요. 상황을. 무슨 상황?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인데, 여기에 법리적인 걸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많이 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공익사업은, 법률 규정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아니다. 됐어요? 근데 일반 사인들이 이러한 공법적인 상황을 할 때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받아서 해라? 허가 받아서 해라. 근데 생활과 관련된 경미한 거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이게 논리예요. 이건 논리인데, 이 논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얘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그려 놓으라는 거예요. 공법을 잘하고 싶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어떤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사실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빨리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시야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려 보죠.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저번에 이제 처음에 얘기해 줄 때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건축물 알아.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리고 이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물의 사람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게 용도라는 것도 알아요. 용도 변경도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주택이라는 말이 딱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건축물 중에 하나죠. 그렇죠? 뭐가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예요. 얘도요. 얘도 건축물 중에 하나니까.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택이라는 게 땅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벌써 이제 건축물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생겨 먹은 건데, 얘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라는 거죠. 주거 생활로 이용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축법에 의한 분류를 그대로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택법에서, 이 주택법에서는 이 주택을 건축법은 자기가 쓰는 거잖아. 근데 얘는 건설을 해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오늘 배웠다면 불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국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급과 관련돼서 공급해 준다라는 측면은 건축법에서는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돼서 주택법에 의해서 독특하게 분류되는 주택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택, 그 주택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국민주택인 거예요. 국민에게 보급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택이라서 무슨 주택? 국민주택. 보급형 주택이니까 규모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로 공적사업주체가 건설하거나 또는 국가 지자체의 재정, 돈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 거고. 그럼 이건 아주 특수하게 서민들에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면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들은 다 무슨 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이고 일반적으로 주택 그러면 민영주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민영주택 중에서
공급형 주택으로 만든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민영주택인데 공급이라는 것들을 그쵸?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도 민영주택이지만 보급형 주택이니까 규모가 커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작아야 돼요? 작겠지, 보급형이니까.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여야 한다는 얘기고, 됐죠? 보급형 주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대수의 제한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 그러니까 몇 세대 미만이고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그런 요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리면. 이러한 상황들을 그리면 용어 정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던지면 용어의 정의를 잘 해놓는다면 공법은 상황을 딱 설정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의 인지가 없어버리면 이제 공법은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법은요, 용어만 잘 알아도 끝나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쉽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법상의 용어를 받아들이는 태도요. 용어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거 하나만 설명해 주죠. 보세요. 공법상의 용어를 받아들이는 태도요. 얘는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정의 내린 대로 내가 맞춰야 돼. 용어에. 공법상 용어는 내가 맞춰야 돼요. 이 용어를 공부를 하면서 1차 과목 공부하듯이 국민주택이라는 게 저런 거라는 거야? 내 나름대로 이해한다고 이렇게 걔네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 갖고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법 공부 제대로 못 해요. 공법상의 용어는요, 공법에서 이 얘기가 이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하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재해석해서 이거를 어떻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웃기냐면 나는 뭐 용어 정의 그냥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으면 저게 저런 얘기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라는 거네. 이런 거겠네. 뭐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공법에서는 제대로 된 용어 정의가 안 돼요. 그럼 제대로 된 용어 정의가 안 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주택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 주택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이건 건축법 얘기예요. 됐나요? 건축이라는 말이 나오면 건축법 얘기지 절대 주택법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주택이라는 말을 쓴다 하더라도. 왜? 건축이라는 개념이 주택도 뭐 건축물 중에 하나니까. 건축하는 거니까. 건축이라는 개념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는 걸 얘기한다면 얘는 건축물 얘기하는 거네. 필지에다가 지금 건축하겠다는 얘기네. 그 필지는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는 필지에다가 지금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건축이라는 말 한마디만 딱 들어오면. 근데요, 주택을 건설합니다 라는 말을 딱 쓰잖아요. 그럼 용어 정의가 다 된 사람은 주택을 건설합니다. 이 건설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미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얘는 주택법 얘기네. 그거 건설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 사람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네. 그 자는 일반적으로 등록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이 자들은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 그리고 나중에 건설된 주택을 불영해서 정하는 대로 공급을 해줘야 되겠네. 이제 용어 정의가 잘 된 사람은요,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 가요? 진짜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차이가 공부하는 걸 쉽고 어렵게 하는 걸 결정을 해버린다니까.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러면 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서 필요한 국민들에게 팔아먹어. 주택만 주면 안 되네. 그럼 토지까지 다 줘야 되겠네. 야, 그러면 그 사업하는 자는 건설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 그 부지 매입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 와, 돈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네. 일반적으로 건축물 하나 짓는 것보다. 그러면 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택지를 갖다가 조금 더 지원받기 위한 조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야, 택지를 갖다가 좀 더 싸게 받으면 좋겠네. 그러면 공공택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을 때 공공택지는 택지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얘기하면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액. 근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는요, 감정가액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급가액이라는 게 뭐예요? 공급해 줄 때 정하는 가액이에요. 감정가격은 다 평가한 가격이고, 그러면 공급가액은 훨씬 싸죠. 됐어요? 쉽게 생각하면 공급가액을 다른 얘기로 하면 공급가액은 거의 조성원가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공공택지라는 건 싸다. 왜? 공적인 시행자가 수용 방식에 의한 공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니까 얘는 좀 공급가가 싼 거예요. 그러면 공공택지라는 개념도 알고 나면, 여러분 공공택지에서 주택 건설해서 싸게 공급받아서 주택 건설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불영해서 정하는 국민들에게 팔 때는 그 주택 비싸게 받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조작하기 시작하면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통해서 조작을 하고 사고력을 여러분들이 좀 확장을 시켜서 전체적인 걸 보기 시작하면요, 그 용어 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법의 질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가 툭툭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마저도. 왜? 사안에 대해서 하나둘씩 다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고 있는데도 그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안을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알고 있는 것도 막 적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볼 때는 알겠는데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공법 강의하면서 수업 들을 때 하고 수업 듣고 나서 바로 복습할 때는 알겠는데, 아유, 일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모의고사 보기 전에 바로 전날 공법 선생님이 공법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자기 공법 되게 잘할 것 같다고. 왜? 한 이틀 정도는 간대.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저하고 같이 수업 들을 때만 아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소스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단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만 갖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야. 왜?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공법을 바라보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걸 모르는 꼴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된다고 스스로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른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 내가 공법에 대해서 잘 몰라 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바라봐 보세요. 동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법,
하나하나의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면서 그 용어를 한번 잘 정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수업 들은 게 있어갖고 그 용어 정의만으로도 이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번만 딱 내 머리가 정리되잖아요. 그럼 공법은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잘 까먹습니다. 아니요.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 테두리가 내가 딱 이렇게 설정이 돼버리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게 다 공법 책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까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한번 갖는 노력들을 지금 해주셔야 된다고. 다음 순환이 마지막 이론 강의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이번 순환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해줬어요. 기본적인 개념 설명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공법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를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순환부터는 이제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책 보면서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고요. 이래서 이렇고요. 이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딱 얘기하면 맞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와야 된다는 거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그래 놓고 그동안 안 했던 많은 내용들을 할 거예요. 그동안 안 했던 많은 내용들을 강의를 해요. 그럼 이 강의를 딱 들을 때요. 아유, 이거 처음 하는 거네? 아니요. 아유, 이러니까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했을 때 공법에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지 않은 내용을 아마 5, 6월 달에 강의를 하면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하셔야 돼요. 아, 정말이에요. 정말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죠. 뭐를 봐요? 모의고사.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 우리 공법 수업 안 하고 그날 모의고사 보죠? 여러분, 모의고사는 무조건 되고 보세요. 모의고사는 무조건 되고 보라고요. 대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아니,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뭐 가락 맞으면 짜증나고 그러겠죠. 근데 괜찮아. 가락 맞으면 어때? 지금 가락 맞으면 어때요? 10월 달에 합격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10월 달에 합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를 수도 있지, 지금은. 배운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공부 그동안 열심히 안 해서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맞아요? 지금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느냐를 우리는 묻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뭐 하면 되니까 합격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모의고사를 왜 봐야 되냐면, 여러분, 모의고사라는 게 그거잖아. 보세요. 1차 과목이든 2차 과목이든 모든 과목이든 40문제로, 몇 문제로요? 전 범위를 보잖아. 무슨 범위를 본다고요? 그래요. 민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학개론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중개사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시세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번도, 아마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한 번도 민법이라는 걸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죠. 없잖아요. 아마 엄두도 못 내실 거예요. 그쵸?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요, 그 모의고사 한 번 딱 보면 그 하루에, 그 짧은 시간에 전 과목을 한 번 다 공부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 속에서 내가 민법에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모르는 거 수두룩하겠죠.
그쵸? 아는 게 수두룩하면 좋겠지만 뭐 반반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단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민법 전체적인 거 40문제를 통해서 민법 전체를 보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민청이고 이거는 물권이고 이거는 채권이고 이거는 민사특별법이야. 최소한 이 정도는 분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정도는 되지. 안 돼요, 그것도? 그럼 난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내가 문제를 내 나름대로 처음으로 이제 답도 없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책을 보면 다 옳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화 돼버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많이 틀리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쵸?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맞는 영역이 있고.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 민총이 좀 어려운가 보다. 민총은 내가 좀 많이 틀렸네. 근데 물건은 좀 뭐 14문제 나오는데 뭐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맞고. 채권이 좀 어려운가 보네. 채권에서도 좀 많이 틀렸네. 어디에서 내가 많이 틀리네.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공부하면 돼요. 어디 공부하면 된다고요? 거기를 공부하라고요. 내가 미진한 부분을 공부를 해가면서 자꾸만 채워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막 들이대세요. 괜찮아요. 수업 시간에 들이대야 된다니까. 내 자신을 수업 시간에 자꾸만 들이대야 돼요. 틀리면 어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틀리면 설명을 해줘요. 틀리면 뭐를 해준다고요?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조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개망신 당하는 거 하나 있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고 내 미진한 부분을 자꾸만 채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독서실에서 남아서 공부하는데 제일 많은 인원이 여기에요. 여기.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그럼 뭐냐? 자기네들 스스로는 자존심 세갖고 완벽하게 공부해서 잘하고 싶은 욕심은 제일 큰 거야. 근데 잘하기 전까지는 드러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습성이야. 근데 바꾸세요. 괜찮아. 드러내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 나의 한계를 자꾸만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자꾸만 선생님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그거를 채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책 보고 고만 줄 긋고 책 보고 이제 고만 줄 긋고 고만 이거 하고 이 책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됐어요? 그런 것 속에서 강의를 할 때 단순히 듣고 내가 내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내 스스로 공부하면서 내 머릿속에 정립했던 게 맞냐 틀리냐를 우리 앞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하고 토론한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한번 수업을 임해보세요. 그러면 5, 6, 7, 8, 한 4개월 정도만 치열하게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동안 공부한 것보다 월등하게 성장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좀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공법이라는 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 속에서 자꾸만 수업 시간에 저한테 도전하라고요.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거나 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잖아. 모르고 있는데 뭐야 이게? 이런 거. 오늘 수업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은 그거예요. 오늘 주택법 같은 거 이거 얘기를 했어. 그래 여러분 이런 거야. 이게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얘기 안 하잖아. 그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그런 건가 보네요. 알고 있다고 간주. 그럼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건데,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딱 물어보면, 뭐 아무거나 또 막 대답하려고 해봐야 돼.
그래서 그 대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야.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는 설명하는 거는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설명은 그 전에 충분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몰라도 되니까 와서 들이대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문제 항상 많이 풀어보고요. 모의고사 그래서 꼭 봐야 돼요. 보세요. 만약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해설 좀 해주세요.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와서 우리 한번 해서서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구는 하지 마세요. 피곤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구한다면 밥 먹고 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와서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문제가 난 이게. 근데 그게 한 두세 명이 모른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해 줄게요. 그건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니까. 다 같이 모르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구하면 내가 해준다고. 변화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5월달, 6월달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진짜 불안하네요. 예. 여러분들의 습성을 아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고 열심히 하고 5월달부터는 우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리하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